자, 첫 번째 변수 a와 b의 값을 교체해달라라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출력 예시대로 나와야 된대요. 그럼 원래 20과 40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이지만 여러분들 수정 가능 지역에서 뭔가를 이제 조작을 하고 변경을 하게 되면 얘네가 어떻게 나온다? 실행을 했을 때 a가 40, 그 다음에 b가 50이 b가 20이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변수는 중복해서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그냥 int a라고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아까 뭐라 했어요? 변수를 중복해서 선언했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변수를 중복해서 선언할 수는 없지만 뭐가 가능하다 했어요? 변수를 그렇죠. 재활용하는 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마찬가지로 그럼 b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20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럼 실행했을 때 a는 40, 그 다음에 b는 20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변수 재활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 푸는 게 그리 어렵진 않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변수 a와 b의 값을 교체하는 거 똑같아요. 출력 예시대로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a는 40, b는 2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는 40, b 20 이렇게 쓰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숫자하고 사칙연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강사가 아까 여러분들도 뭐라 했냐면 대인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은 변수, 우측에 있는 건 값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a, 그죠? 자, 그러면 이 a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변수인가요? 아니죠. 단순히 값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20이라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20이라. 자, 그러면 여기다 a 플러스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0 플러스 20이니까 실행했을 때 뭐 나와요? 40 나온단 말이에요.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했을 때 내가 궁금하다. 그럼 실행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하면 무조건 뭐 해봐라? 실행을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사칙연산 쓰지 못한다 했잖아요. 사용하지 말라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봤다라는 거는 내가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 우측에 있는 건 값이다라는 걸 이해를 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결국엔 필요한 건 뭐예요? 40이죠. 그럼 40을 들고 있는 녀석이 누구다? b니까 여기 b 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b를 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뭘 준 거예요? b가 들고 있는 40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b가 들고 있는 40을 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그럼 강사님 이거 b에다가 a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둘 다 40이 나와요. 왜? 지금 16번째 라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a라는 변수에다가 40을 넣어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b라는 변수에서 우리가 그때 17번째 라인에서 a는 뭐 취급된다? 바로 40 취급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b한테 줘야 되는 건 뭐다? 20이라는 값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20이라는 값을 어떻게 줄 수 있냐? 어떻게 줄 수 있냐? 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를 할까요? 그럼 중요한 데이터를 여러분들 저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장하려면 저장을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간. 그죠? 뭐 우리가 백업한다 하잖아요. 백업하기 위한 공간. 백업도 백업하기 위한 공간이 없으면 저장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공간이라는 거는 뭐다? 바로 변수다. 그렇죠? 변수가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tmp라는 변수를 쓸 거예요. tmp. 자, tmp라는 건 temporarly의 약자로 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임시. 그래서 tmp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지금 tmp가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지금 b가 필요한 게 결국에는 20이기 때문에 얘한테 20을 들고 있는 누구? a를 주는 거예요. a. 근데 a를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뭘 준 거예요? 20을 준 거죠. 그죠? 그러면 tmp라는 변수가 20이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b라는 변수한테 뭘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tmp가 들고 있는 값을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값이 40과 20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수합이라고 합니다. 변수 수합. 이거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 알고리즘 가끔씩 무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간단하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정렬 알고리즘에 무조건 쓰입니다. 정렬 알고리즘. 그러니까 정렬 알고리즘에서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내가 값을 변경을 시킬 때 특정 값을 임시 변수에다가 담아두고 그 값을 체인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에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변수 수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용해서 한번 값을 변경을 해봤습니다.